월요 미니 특강 나는 산에서 악 소리나게 인생을 배웠다. 네, 나는 산에서 악 소리나게 인생을 배웠다. 박정헌 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시끄럽게 탔죠. 네. 아니 어디 좋은데 갔다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뭐 설악산으로 이렇게 한 네.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설악산으로. 네. 예, 설악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산들이 제일 산의 모습 중에 추할 때예요. 아, 나뭇가지만 있으니까요. 네, 2월에 또 잔설들이 있잖아요. 예. 뭐 이걸 되게 아름답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산행하기에는 좀 되게 왜냐면 지금 해빙기니까 아. 이제 눈이 녹으면서 예, 질퍽질퍽하잖아요. 땅 상태도 좋지는 않고. 미끄럽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이런 산행이 이 해빙기 산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신 걸까요? 혹시나 눈이 올 거 했어요. 근데 오고 나니까 눈이 오네요. 아, 내일 맞아요. 오늘 밤 내일 네네. 그쪽 지역에 또 눈 예보가 있어서 혹시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박정헌 대장님은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네, 하시지만 그럼요. 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네.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적당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도 똑같은 산을 네. 세 번 가면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산은 뭐 네. 똑같은 데가 한 번도 없으니까요. 최장군 프로그램의 세 번째 출연이신데 어떻게 네. 주변에서 좀 반응이 있습니까? 어땠어요? 아쉽네요. 계속 와야 되는데 세 번으로 마친다는 게. 계속 오고 싶으세요? 이렇게 또 출연에 대해 의지를 뻔뻔 보내주셨는데 네, 참. 그렇다면 저희가 장군님의 또 모습을 못 본다 그러니까 아쉽네요. 저의 매력에 이렇게 한 번 오신 분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음번에 또 예약하고 가시고 그런 방송이니까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주자주 왜냐면 왜 그 계절 바뀔 때마다 네, 그렇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너무나 많죠. 오늘은 이제 특강으로 히말라야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네. 해볼 테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이 부분은 우리 박정헌 대장님한테 들어야겠는데 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네. 좀 출연해 좋습니다. 주십시오. 네. 박정헌 대장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질문 받아볼 테니까 보내주시고 즉석에서 저희가 또 퀴즈 하나 냅니다. 누구나 맞힐 수 있는 퀴즈. 박정헌 산악인의 이야기 쭉 듣다 보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퀴즈 내드리니까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주 방송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반인들은 네. 겪기 힘든 네. 그 상황. 히말라야에 있는 촐라체 북벽. 거의 경사도가 75도지만 90도까지 네. 육박하는 그 산을 타고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네. 내려오는데 그 최강식 대원 같은 일행 네. 그분이 크레바스에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쫙 추락하죠. 추락을 합니다. 네. 자유낙하.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두어 시간을 우리 박정헌 대장님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그 추락하는 순간이죠. 제가 크레바스를 지나오면서 눈으로 보이는 균열된 크레바스였어요. 근데 그 크레바스 균열은 2m 정도 되지만은 근데 그 연결된 브릿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건너온 거예요, 먼저. 그 크레바스가 2m 균열이라는 게 입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땅 사이가 벌어진 틈이 벌어져 2m 네, 폭이 빙하가 되고 이제 벌어져 있는 그쵸. 폭이 2m 정도 된다는 거고요. 깊이는 알 수 없고 깊이는 사실은 알 수 없고 그렇지만은 K2에 있는 이 쿤부 예. 그런 빙하들은 카라코람은 되게 깊이가 뭐 250m까지 나오지만은 예. 쿤부에 있는 그런 빙하들은 촐라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눈으로는 안 보이죠. 예. 그 표현을 하셨어요. 악어의 입이 예.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뭐 그러면서 제가 지나오면서 위험하니까 이제 소리치죠. 큰 크레바스 있으니까 조심해. 근데 그 순간 정말로 손살같이 크레바스 속으로 네. 빠져들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추락할 때 우당탕탕 이게 느낌이 예. 교통사고를 우리가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죽음에 가까운 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요. 순간 모든 것들이 정지된 느낌을 받아요. 네네. 나만 움직여요. 모든 것들은 다 대지는 정지되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뭐 우당탕탕하면서 한 순간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는
이제 뭐 저는 머리가 깨진 상황이었고 예. 근데 거기에서 제가 머리가 깨졌다는 거 이외에는 잘 못 느껴요. 근데 그때 척추뼈 5번이 3분의 2가 한 몰이 되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못 느껴요. 실제로는. 그건 그 뒤에 이야기고 예.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내가 어디를 다쳤는지 잘 진단이 안 돼요. 그건 이미 그 통증을 넘어선 단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최강식 대원이 네. 답이 없다가 네. 마지막에 답이 이제 있어서. 소리가 들려오죠. 네. 왜냐면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부르면서 지나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지금 추위에 시달리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요. 그냥 죽고 싶은 게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아요. 느낌적으로 보면 산다는 게 거기서는 더 힘든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죽는 산다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죽는 건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그냥 나를 낳아버리면 여기서 죽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살려는 의지는 더 힘들어요. 거기서. 그 순간 살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왔습니까? 어땠어요? 강하게 온 게 아니고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온 거죠. 왜냐면 내가 살려면 예. 이게 두 사람은 이미 로프의 텐션에 의해서 묶여 있잖아요. 예, 끈으로 묶여 있었고. 묶여 있으니까 예. 이걸 끊으면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이걸 끊지 못하면 난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약이 없이 네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 굳이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것들이 우리가 뭐 1시간이 될 수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이 정도 시간이면 대충 죽을 시간이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2시간 정도 그렇게 아무 네, 인기척이 그거는, 없다면. 네네. 왜냐면 이미 떨어진 깊이가 23m잖아요. 그렇죠. 자유낙하라고 그냥 네, 그리고 쭉 불규칙한 떨어졌으니까. 빙하에 부딪힐 거라고요. 그게 탁탁탁탁 그 네, 몸이 네. 그 소리들이 들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떨어지면서 우리가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전에 뭐 호주에서 에바라는 친구가 뭐 8,000m 이상을 끌려 올라가겠지만 그 친구는 유일하게 살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의식을 잃음으로 인해서 살았던 거거든요. 의식이 있으면 도리어 죽어요. 그게 어떤 그 일이죠? 호주? 패러글라이딩으로 비행을 하다가 스톰 폭풍에 휘말려서 8,000m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5,000m 이상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네. 난기류 속에서. 네. 근데 막 패러글라이딩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성에가 끼고 막 얼음이 생겼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체가 붕괴되면서 떨어졌을 거잖아요. 따뜻한 세계로 내려오면서 다시 에바가 의식을 찾은 거죠. 근데 거기에 다른 중국인들도 있었지만 다 죽었어요. 이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고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살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근데 이제 최강식 대원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최강식은 제가 의식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거기서는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난기류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거기는 왜냐면 빙하 속 냉동고 속에 넣는 거잖아요. 거기 떨어져 보면요 완전 블루 아이스예요. 떨어져 보셨어요? 떨어져 봤죠. 그래봤어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고 저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근데 떨어져서 저는 들어간 적도 있지만은 그냥 그 크레바스들이 궁금해서 알프스에서도 한번. 촬영을 네.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답사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사람이 한 2시간 있으면 냉동고에 나를 얼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 최강식 대원이 이제 혼자서 로프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파이널 네. 콜을 해서 살아있다는 메아리가 들려오고 2시간 동안 탈출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거기서부터 얘기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왜 시작이냐면요. 나오자마자 제 바짝가랑이를 잡고 형 잡시다 이랬거든요. 잡시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저 역시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미 어둠이 내렸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침낭 속에서 근데 거기도 경사가 한 35도 정도 돼요. 예. 로프로 묶여 있지 않으면 고정하지 않으면 미끌려 내려가요. 예. 각도에 의해서. 예. 근데 다행히도 그때 눈이 폭설이 정상에 왔을 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날은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침낭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굼벵이처럼 그게 침낭이 이렇게 울럭벌럭 하잖아요. 예. 그 굼벵이 속에 몸을 쭈그린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웅크리고. 예. 완전히 쪼그려서 였는 거죠. 예.
접어서 엿듯이 네. 그렇게 넣어서 그리고 몸이 지금 다 얼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자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눈이 폭풍 지금 눈 사태가 날 만큼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63 빌딩보다 더 큰 빙탑이 우리 뒤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면서 이렇게 얘기죠. 강식,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살아 있다는 보장은 없다. 왜 그러냐면 내 뒤에 있는 빙탑이 언제 무너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혹시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면 강식 너 뭘 해보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거하고는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보이스라고 보면 돼요. 네, 거의 그냥 끊어질 듯 말 듯한. 네, 지금 왜 그냥 이제 이 숨이 거의 네. 이제 끝에 이른 네. 단계의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이미 톤은 완전 네. 무너져 있고 이제 근데 궁금했어요.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못 돌아갈지. 내일 아침까지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눈사태가 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면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있었고. 네, 그 위에 경사도가 보통 한 45도 이렇게 되는데 예. 이런 경사도에서 눈이 제일 많이 흘러내려요. 아. 그래서 가장 위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식 씨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당연히 뭐겠어요. 가족들 보고 싶다. 가족들요? 가족들이 왜 보고 싶겠어요 거기서. 살아서 가고 싶다. 그건 다 뒷이야기예요. 그건 뭐- 내가 산 이후의 이야기죠. 그러면 뭐라고?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거기 지금 우리 최 장모님이 누워 있다 그러면 집으로 가고 싶죠. 집으로 집에 왜 가고 싶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네. 지금 내가 이게 어디에 누워 있어요?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얼음 위에 누워 있으면 어디가 생각나겠어요? 따뜻한 이불 속? 따뜻한 구들막이 생각나는 거죠. 몸 지지고 싶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3박 4일 동안 산행을 하면서 물을 얼마 마셨다 그랬죠? 거의 못 마셨다. 거의 못 마셨잖아요. 네. 500ml 겨우. 그렇구나. 그러면 찬물을 마시고 싶겠어요? 따뜻한 물을 따뜻한 물에 구들장에 들어가고 싶다. 네. 그게 소원이에요. 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몸이 골절되고 한 상황에서도 그 몸을 구겨 넣어가면서 잠을 청했어요. 네. 잠 제대로 자지도 아이 못했겠지만. 못하죠. 그거는 그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밤을 지샌 거죠. 지샜습니다. 네.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이미 폭설이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얼굴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눈 속에 다 잠겨 있어요. 침낭 위에 눈 소복이 쌓이고. 그러니까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간 위에는 다 덮여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이건 추워도 어차피 돌출해야 되니까. 근데 차라리 눈이 좀 많이 오면 따뜻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최고 문제죠. 아, 눈보다는 눈보다는 바람이 더 바람이. 문제예요. 예. 근데 그날은 다행히도 바람이 그렇게 불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네. 고마웠어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근데 딱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의 몸의 상태는 어떻느냐면요. 지금 우리가 눈썹이 있잖아요. 예. 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이 하중이 네. 그러니까 내 눈썹도 하중으로 느껴져요. 눈썹도 무겁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눈썹도 오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밀어버리고 싶은. 네, 그런 심정이에요. 내 그때 머리에 심정은. 있는 털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네. 없애고 싶은 심정.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로프를 묶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 예. 위에는 로프도 이제 두 동이 있는데 한 동 다 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장비, 침낭 이런 거 실제로 다 버린 거예요. 그냥 맨몸 예. 끈으로 그리고 묶여진 심지어 맨몸. 제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그때 제가 이제 에베레스트 갈 때도 가지고 갔던 카메라 라이카 우리가 라이카 카메라에 네. 21mm 아스페리칼 렌즈 네. 이런 거는 가격매도 800만 원이에요. 바디하고. 예. 근데 그런 중요한 카메라들까지 다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 그 모든 내가 그 산을 오르면서 기록했던 필름도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 필름은 그냥 무게가 나가지도 그쵸. 않잖아요. 빼서 그냥 네. 그 중요한 내 마지막 순간에 그것들을 기록을 위해서 넣어오면 되는데 호주머니 속에 예. 그것조차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먼저였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내려갑니까? 강식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엉덩방아로 먼저 내려가고 저는 그때 안경이 날아갔으니까 뒤에서 잡아주면서 강식이 길을 만들고 저는 뒤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해발 몇 천 미터죠? 5,600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600에서부터 엉덩이로 근데 이렇게 예, 이제 앉아서 우리가 내려오고. 한 4,800 정도 내려오면 만년설이 사라져요. 아. 근데 거기까지 오는 게 만년설이 이 사라지는 곳까지 오는 게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코스로 못 내려오고 우리는 계속 짧은 코스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프를 칼도 다 버린 거예요. 예. 로프를 돌로 찍어서 예. 그것들을 바위 위에 틈 사이에 매듭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확보가 되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매듭을 만들어서 바위 틈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로프를 걸고 또 하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약간 불안정한 채로 지지가 불안정하죠.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손은 또 어떻게 했어요? 손은 정말로 다 한 45도 정도 각도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얼어서. 얼어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매듭을 만들고 하강기를 조작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자체는 정말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두 땅에 다리가 닿았을 때 물론 눈이 있어서 눈밭이지만은 빙하로부터 탈출하는 그 자체가 되게 기뻤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해발 5,000m에서 한 4,800m까지 내려온 거죠.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빙하지대는 탈출하고. 근데 그때 내려오면 뭐냐면 네. 또 모레인이 시작돼요. 밑에는 빙하고 위에는 눈과 바위들이 예. 있어요. 근데 눈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그 답사를 왔을 때 반대편으로 답사를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계산했을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상황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고 지점께서 민가까지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건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하산이 원래 1시간 거리인데. 네. 근데 사고 지점에서부터 계산한다면 예. 근데 그 민가까지 오는 시간에 우리는 12시간을 꼬박 기어서 내려왔는데도 민가에 도착을 못 했어요. 그 상태로 계속 왔는데도 네. 그럼 또 다시 밤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야 되겠어요, 이제. 침낭도 없고 다 몸에 맨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걸 저한테 상태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맨몸으로 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그래도 조금은 올라갔습니까? 정상에 있을 때보다는. 정상에 있을 때보다는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건 체력이 떨어질수록 그렇죠. 느끼는 건 더 반대예요. 더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죠. 배고프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배고프고 추위는 거기서 약간 접어집니다. 왜 그렇죠? 이제 그 단계를 지난 거죠. 이미 몸이 네, 그 단계를 배고프거나 뭔가를 지난 거예요. 인지조차 그 단계는 지난 거예요. 인지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그 환영을 보셨다고 한 게 이 네, 그래서 지점입니까? 이제 두 사람이 네. 각자 떨어져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의문이었어요. 왜 그 추운 곳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자지 않고 그러게요. 침낭도 없는데 따로 잤는지. 왜 따로 잤죠? 근데 제가 산에서 돌아와서 왜 따로 잤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네. 사실은 원래대로는 부둥켜 안고 좀 체온을 그럼요. 나누면서 당연히 자야 그렇게 되는데. 자야 되는데 왜 떨어져서 너무나 고민했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생각해봤어요. 돌아와서 왜 따로 잤을까. 근데 그 참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제가 인간적으로 참 놀랐어요. 왜 그 어떤 결론이었냐면 강식이 크레바스에 추락하는 순간부터 저에게 강식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강식이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 네, 그런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던 게 저도 모르게 그것들이. 그러면서부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잠을 자게 된 거죠. 강식 씨의 마음은 어땠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때 왜 따로 잤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자 그랬으니까요. 형이 따로 자자고 했으니까. 너는 여기, 나는 여기. 정말. 네. 호박 넝쿨님 위험한 얘기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3576번님 최장군 쫄고 있는 거죠. 0890번님 인간의 적응력은 최악의 상황에 원시인의 본성이 살아나나 봅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네요. 원시인의 본성이 살아난다. 네. 그 어떤 미움이라든지 이런 감정에 대한 부분도 상상은 저희가 감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답을 찾기까지 3년이 걸렸다. 네. 세 가지 미스테리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한 3년 정도를 제가 고민해서 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날 밤 따로 자면서 이제 그건 어차피 그 단계라는 건 이미 저승사자가 오는 단계예요. 자 그럼 저승사자 단계는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저승사자를 어떻게 맞이를 하셨는지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즉석 미니 퀴즈 박정원 대장이 촐라체를 정복했을 때 최강식 대원이 여기에 빠지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을 뜻하는 용어이죠. 악어의 입이라고 박정원 대장님이 표현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크레바스, 2번 감바스, 3번 등산해바스. 등산해바스? 예. 보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저 웃지요. 그저. 예.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51. 긴글 100원. TBS 앱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챙겨드려요. 모든 걸 초월하셨습니다. 보기를 듣고 1번 크레바스인지 2번 감바스인지 3번 등산 해바스. 예. 9303번님 4번 등산 안 해바스. 자. 네, 내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 월요일 미니 특강으로는 나는 산에서 악 소리나게 인생을 배웠다. 3탄 박정원 산아인과 함께 죽음을 뛰어넘은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할 때 맨몸으로 밤을 맞이해요. 네, 이제 그때의 상황이라는 건요. 이미 몸에 현실의 나라는 존재가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육체만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육체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때 뭔가 한영이 들려오잖아요. 그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요, 97년도에 네. 난가파르밭에서 그런 네. 적이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캠프 3에서 캠프 2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약간 폭풍이 와서 텐트를 못 찾았어요.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정신이 이제 네네. 혼미해진 그리고 상태에서. 이제 캠프 3에서 2로 내려오는 구간이 완전한 낭떠러지가 많아요. 그게 난가파르밭에서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여자가 마차를 끌고 와서 유리마차를 끌고 와서 이제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갔는데 그게 텐트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죠. 난가파르밭에서는 그 네. 경험을 통해서 네. 살 수 있었다. 근데 이건 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반가들은 다 겪는. 예, 이제 몇몇 등반가들은 다 그런 한영과 한청을 듣게 되죠. 이게 인간이 극한까지 갔을 때 느끼는. 그렇겠죠. 이제 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봐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가 손짓하는 것과 동격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때 이제 최강식 씨랑 같이 밤을 맨몸으로 조금은 떨어져서 보낼 때도 저승사자가 찾아온 네, 겁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죽음의 밤이에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밤에서 한 밤이 더 필요했다면 그건 죽음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더 이상 그날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밤이라고. 그럼 그날이 거의 마지막 밤이었다. 예.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도착했을 때 어둠이 이미 왔고,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자리를 잡고 이제 있는데, 근데 저만 한각과 한청이 온 게 아니에요. 최강식 씨도 한각과 한청이 왔는데, 예. 이제 저는 저승사자, 검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남자가 찾아와서. 남자가요. 이번에. 네, 그럼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 예. 옆에는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오른쪽에 강식이 있고, 예. 제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티베트 도굴꾼 두 사람이 있었어요. 티베트 도굴꾼 두 사람. 네, 성별은 성별은 남자죠. 둘 다 남자. 네, 어. 이 네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우리는. 티베트 도굴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래? 티베트도 그런 문화재를 도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근데 도굴꾼이 어떻게 옛날에. 알았어요? 도굴꾼인지. 도굴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알죠. 그 환영이 나는 네네. 도굴꾼이다. 네.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찾아와서 저한테 묻지 않고 이 도굴꾼에게 먼저 말을 물었어요. 어떻게요? 뭐라고 물었냐면 여기서 100m만 가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보물이 들어있는 동굴로 안내하겠다 그런 거죠. 보물이 들어있는 동굴로 100m만 가면 돼. 네. 근데 당연히 이네들의 그 도굴꾼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훔치는 거죠. 그 장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 숨어 있는 뭔가의 장소를 찾는 거. 당연하죠. 네. 그 문화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못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안내한다 그러니까 바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한참 이후에 저에게 왔어요. 예.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에게는 아직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듣고만 계신 거예요? 우리 네. 박정원 대장은? 근데 옆에 있으니까 다 들리죠. 영어로 얘기합니까? 뭘로 얘기해요? 한국말로 얘기해요? 도굴꾼이 당연히 한국말로 하죠. 티베트 도굴꾼이라고 해서 티베트어로 하나? 뭘로 아니, 하나? 도굴꾼 두 사람은 예.
그러니까 티벳이고 저승사자는 한국 저승사자예요. 아, 티벳 도굴꾼이 티벳 사람이고 저승사자는 근데 저승사자는 나라별로 한국 그 퀄리티가 다 달라요. 나라별로 패션도 다르고. 퀄리티가 있습니까? 예, 중국에는 강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저승사자들이. 우리는 한국에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검은색 도포자락에 예, 여자는 흰 소복 입고 소복 입고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검은 도포자락을 쓴 저승사자에게 제게 와서 또 말을 건네요. 네. 뭐라고 건넸을까요? 같이 갈래? 제가 가려면 뭐라고 꼬시면 될까요? 저승사자가. 찾았어. 예? 거기가 뭘요? 뭐 그 보물이 묻혀 있는데 찾았으니까 같이 가자. 제게 지금 보물이 뭐가 중요해요? 그건 뭐라고 해? 아, 따뜻한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어. 당연하지. 따뜻한 구들막과 아, 따뜻한 차가 가득한 양은 주전자에 가득 담긴 집으로 안내하겠다는 구들막과 양은 주전자에 가득 담긴 차. 저 같으면 바로 따라갔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근데 그 바로 네.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승사자니까 죽는 건가요? 예. 저승사자는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이승에서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데리고 와요. 갑자기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내 우리 다리 주변에 내놔. 죽은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를 한번 되짚어 봐요. 마지막 소원을. 네, 그 사람들의 망자의 모든 소원들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저에게 와서 저는 근데 왜 이번에는 남자가 왔을까? 지난번에 난가파르바 때는 여자가 병마 타고 왔잖아요. 여자가 왔는데 이번에는 남자 그래서 저승사자. 고민한 거죠. 왜 남자가 왔을까? 너무나 왜 남자일까? 따라가려 그러다가 네. 왜 남자일까? 이번에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 스토리가 왜 재밌는 줄 알아요? 왜요?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우리는 지리산을 뭐라 그래요? 지리산 천왕봉. 천왕봉을 우리는 삼신 할머니라 그러잖아요. 천왕 할머니라 그러잖아요. 예. 에베레스트는 뭐겠어요? 에베레스트. 사가라마타 여신들의 어머니. 모든 산들은 여자인 거예요. 산이 그 산의 기운이 예. 여자가 지배해요. 여자가 지배한다. 산은. 네. 그래서 여자를 따라가야만이 그 산에서 사는데 예. 남자가 온 거는 오늘이 제삿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 네,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거네요. 네. 나름의 그 사후 제가 세계의 이렇게 보니까 이치. 이건 분명히 갔다간 내가 갔다가 죽겠다.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극한까지 갔을 때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셨나 봐요. 그게 이건 뭐냐면요. 그게 제 속에 있는 그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아니고 이게 제 머릿 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이게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산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 분명히 그런 사는 잔재들이. 그 여신들의 어머니라든지 네네. 엄마의 기운, 여자의 네. 기운이 가득한 곳인데 그리고 왜 과거에 남자가 왔을까? 만났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예. 존재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최장군 같은 경우는 가면 그냥 바로 죽기 십상이겠네요. 그냥 그렇죠. 바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도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무조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여자를 따라가야 된다? 예,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어떤 단서죠? 남자일 때 여자를 따라가야 된다. 여자가 조난 당했을 때는 제가 장담할 수 없다. 그건 제가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3576번 최장군 자꾸 오늘 혼나고 있다고. 3920번님 심야 괴담인가요? 너무 재밌네요. 빠져드네요. 라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 환청도 들려와요. 그런데 뿌리치고 안 가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민가까지 내려오게 됩니까? 이제 사실 그때 일어났을 때는 가장 궁금했던 게 누구겠어요? 강식이겠죠. 예.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였죠? 그러니까 못 움직일 상태죠. 아예 그냥 몸.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내가 먼저 가서 구조를 요청할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언덕만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 언덕을 못 내려와서 우리가 위에 잠그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을 내려와서 딱 처음 만난 게 뭐였느냐면요. 이제 빙하가 녹으면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쫄쫄쫄쫄. 잔디가 있고. 근데 그 물 위에는 야크똥도 있고 염소똥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딱 제가 제일 반가웠던 건 그 물을 만난 거였어요. 그 똥이 있든 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냥 뭐 네. 경상도 말로 하면 주둥이를 거기 담그고 그냥 그때부터 빨대처럼 꽂고 그냥 빨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그동안 이 갈증에 시달렸겠어요. 정말로 그 물을 다
그 산을 다 마신다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채워졌을 때 예. 그때 이제 비로소 행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터칭 더 보이드란 영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도 살아 돌아온 주인공이 그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물인데도 먹고 구역질을 해도 계속 그 물을 먹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엄청 갈증이 있으니까.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2박 3일 동안 민가에 그 다음 날 도착하잖아요. 네. 그 다음 날. 네. 근데 그때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다 먹어요. 아, 민가에 이게 내려와서. 물에 차를 타서 마시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6개월 마실 차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다 마셔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가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을 했죠. 그건 도착한 건 야크카르카라는 곳인데 민가가 네. 아니에요. 네. 이게 유목민들이 그 겨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예. 거기서 살아요. 소들과 함께. 네네. 그 도착했는데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삐끄덕하면서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피켈로 그걸 쪼고 삐끄덕하면서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제가 그 문턱을 딱 넘어설 거잖아요. 예. 근데 제 한 발이 문턱 안으로 들어가고 몸이 반신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 칼로 제 몸을 반으로 따갠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따뜻한데 네, 밖에는 바깥에는. 또 얼어 있으니까 네. 몸이 분할되는 것 같은 천당과 느낌. 지옥을 완전히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옥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천국인 거지. 네, 그냥 그 천국에서 정신줄을 놓고 자기 시작했던 거죠. 강식 구해야 되잖아. 그, 지금. 그 천국에 왔는데 나는 그게 뭐 생각할 여지도 없었어요. 어. 이미 내가 뒤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민가에 여기 도착했는데 사람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 정오가 좀 넘었을 때예요. 근데 거기 정신줄을 놓고 밤이 가까운 거죠. 근데 그 밤이 가까웠을 때 삐그덕 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휙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대에서 쳐다보니까 세상에 히말라야는 사람과 소를 잡아먹는 서린이 있잖아요. 예티라는. 그냥 그 전설 속의 존재. 네. 그 존재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강식 씨라고. 네. 어떻게 그분은 왔을까요? 몸이 그렇게 성치 않았는데. 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그래서 나 혼자.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건 왜냐면 거기서는 내가 돌아가서 강식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 민가에 사람이 없다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자기는 있으면 더 춥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서 그래서 또 혼자 이제 밤을 보내야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오히려 오셨답니까? 움직이는 게 나으니까 아. 거기서는.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별을 예감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나는 얘랑 제가 돌아서는 순간도 저도 그 이별을 예감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일 수 있겠다. 네네네. 그거는 순간적으로 그냥 이게 머리가 쭈삣 선다 그래야 되나요? 딱 스쳐가요 그런 생각들이. 서로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얘기를 꺼내진 네, 않고. 그건 굳이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강식 씨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서로. 마지막일 네, 수도 네. 있겠다. 그래서 내려왔겠죠. 그럼 강식 씨 마음에도 뭔가 원망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요. 그래서 저희는 원죄가 있죠. 가자고 했으니까. 저는 히말라야로 인도한 죄, 음. 크레바스에 추락한 죄. 그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오셔서 이제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네, 그때 그 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강식은 28군데의 신체 이동을 했고요. 신체 이동. 네,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려 그러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살리려 그러면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손발가락만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몸속에 있는 다른 살들을 피부를 이식해야 돼요. 근데 강식 같은 경우는 28군데 이게 10개의 발가락과 9개의 손가락을 수술했죠. 그게 동상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의 두 부분과 예. 8개의 손가락을 발가락 수술하게 때문에. 되죠. 네. 그래서 손가락을 히말라야에 바쳤다. 네, 뭐 그네들은 히말라야는 눈이 손을 먹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히말라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눈이 우리의 손가락을 먹은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건 등반가로서 도전의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손과 발을 잃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그러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다시 산을 오를 수 있을까? 뭐 내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한 그건 걱정. 사실은 제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을 잃은 것과 동격이에요. 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 강연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지금 했던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2년의 시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다는 것보다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2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2년의 그 절망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 히말라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오히려 넘어서서 살아 돌아왔는데 다시 뭔가 내가 그 희망찬 미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 심적인 고통.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인생의 에베레스트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예. 뭐 8개의 손가락도 없고 제가 평생 추구하던 산으로도 갈 수 없고 손가락이 없는 삶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예. 여러 가지로.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이렇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진짜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에요. 저 이외의 장애인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삶이거든요. 예.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 2년의 절망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히말라야를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그 2년의 절망의 시간들을 저를 다시 히말라야로 향해게끔 했던 거죠. 그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절망 속에 빠져서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 절망의 시간을 절망하고 있을 때는 뭔가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절망 중이구나도 네, 모르고 네,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페인이기 때문에. 삶이 어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몸에 이가 생길 정도였어요. 씻지 않아서. 씻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또 절개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손가락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 근데 씻는다고 씻는데 이 씻기질 않아요. 이게 몸이 씻는다고 씻잖아요. 씻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냥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절망 속에 사는 게 술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술도 되게 많이 마셨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때 제가 진주에 있을 텐데 신안동과 평구동에 이제 그 많은 술집에 있는데 그 주인들이 제 별명을 신안동과 평구동을 합쳐서 신평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를 신평막차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항상 술 취해서 막차 타고 가니까. 네.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히말라야에 다시 도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이제 돈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네, 없어. 아무것도 없고 이제 결국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인천항에 가서 자전거를 싣고 오롤이었는데 이제 텐진에서 내려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카라코람을 넘어서 그 군자라 패스에 가면 카라코람 히말라야가 제가 올랐던 히말라야가 한눈에 보여요. K2를 비롯해서. 예. 거기서 다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를 생각한 거죠.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돌아간 이유는 사실은 제가 어디에서도 제가 봤던 히말라야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눈에 넣었던 그 아름다움을 어디에선가 볼 수 없었던 거죠. 이 지상에서는. 예. 그래서 다시 히말라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산은 오를 수는 없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히말라야를 가야 되겠다. 예. 그게 이제 제가 히말라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다음에 많은 히말라야에 있는 친구들이 시도했던 왜냐면 걷지 않고 좀 높이 있는 산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 뭐 패러글라이딩. 제가 알고 보니까 브레드 네. 샌달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친구들이 이미 그걸 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호주 대륙이나 히말라야에 뭐 9,000m, 10,000m까지 생겨난 열기둥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열기둥을 타면은 히말라야를 정말로 8,000m 이상은 올라갈 수 있겠다. 그 열기둥이라 하면 그 공기의 기류가 위로 기류가. 올려주는 상승 기류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걸 타고 내가 패러글라이딩으로 올라가야겠다. 네. 근데 실제로 8,500m까지 올라간 친구도 있어요. 맨몸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네. 저희는 그때 뭐 그렇게 열기류를 크게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체 히말라야를 2,400km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즌적으로 좀 그게 맞지 않는 타이밍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한 뭐 6,200 그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시간은 많이 없지만. 네, 절망이라는 건 저는 절망을 이제는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냥 고요히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절망이 없이는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네, 절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이 미래의 시간들을 채워줘요. 되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저는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절망 속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절망의 깊이와 그 절망의 그 고뇌를 감수하면서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목표를 일구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절망한다 그러면 그건 절망을 즐겨라. 네. 그러다 보면 뭔가 또 생겨난다. 그 절망이 깊을수록 더 깊은 에너지가 생겨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랬으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대장님 뵈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사람이 죽는 게 쉽지 않다. 쉬울 수도 있고 예.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운명이기도 하지만 제가 첫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등산이라는 건 죽음을 피해가는 기술이다. 예. 그래서 가장 고귀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건 죽음을 피해가는 기술이잖아요. 예. 산의 기술이 아니고 그렇죠. 삶에서도. 예. 물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근데 오랫동안 살아가는 방법, 그게 우리에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해피한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삶이,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제 유일하게 살아있는 선배님을 성량수 선배라고 사막산에서 만나고 돌아왔거든요.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성공을 포기하면 세상은 또 성공해. 명언 제조기 명언 많이 나오네요. 성공을 포기하면 또 다른 성공이 네.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냐면 우리 성공하려고 애쓰는데 성공은 그게 아니라는 예. 거죠. 결국은 장수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는 게 성공이라는 건데,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내시상륙 작전 최장군입니다. 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죽음을 피해가는 기술, 성공을 포기하니 또 다른 성공이 오늘 보인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음을 피해가는 게, 산에서 남자는 조난을 당했을 때 여자신을 따라가면 된다. 그렇죠. 남자 네네. 저승자자 따라가면 죽는다. 오늘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예. 명언입니다. 예. 3538번님, 지난주 토요일에 고대산 다녀왔는데 눈이 녹지 않아서 여러 번 넘어졌네요. 그렇죠. 라고. 산행할 때 주의점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뭐가 있을까요? 겨울산. 지금은 해동기잖아요. 미끄러져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서 되게 미끄러워요. 그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봄이 왔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뭘 바꾸냐면 등산화를 바꿔요. 그럼 안 된다. 네, 좀 더, 왜냐면 목이 짧은 우리 네. 슬리퍼형이라 그러는데 네네. 운동화처럼 생긴 등산화를 바꾸거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이 해빙기에는 무조건 좀 더 겨울의 신발들을 그 목에 이게 단수를 우리가 그 위 클립 있잖아요. 예. 그 등산 끈을 묶는 네네. 그게 2단 뭐 3단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한 1단 2단 돼 있어요. 예. 이게 단이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 해빙기에는 그 뻘들이 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양말 속으로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목이 긴 겨울 등산화를 봄에 이 해빙기에는 더 신어야 된다. 아우, 꿀팁입니다. 즉석 미니 퀴즈 정답 1번 크레바스였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3772번님, 듣는 내내 눈물이 눈가에 맺히네요. 3962번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장님,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9589번님, 절망과 포기는 다르죠. 대장님, 편안하십시오. 새벽별 운동님께서는 책 제목이 뭔가요? 구입하고자 하는데, 책 제목이 끈. 네, 끈이라는 예. 신발끈, 생명끈 할 때 끈. 예, 이거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인연이 돼서 꼭 네. 다시 만나 뵙길 요청드리면 바로 나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약속한 고맙습니다. 겁니다. 네. 예, 약속해줘. 네, 감사합니다.